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명계로 통하는 서른 의원은 비명 행사와 사천이 자행되고 있다면서 탈당을 시사했는데요.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위 10%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를 좋아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하위 10%로 넣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죠. 예. 제가 의정 활동한 것으로는 예. 하위 10%될 수가 없어요. 예. 이재명 대표가 좋아할 수 없는 이유는 뭔가요? 지난번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예. 올라왔을 때 예. 그때 제가 의총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가결시켜 달라고 해야 된다. 예. 부결을 요청할 게 아니고 예. 가결시켜 달라고 해야 된다. 왜냐? 이재명 대표가 서로 부결된다 하더라도 예. 사법부에서 영장을 발부하지 못한다. 네. 이유는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을 하는 게 원칙이고 예. 체포나 도주의 염려가 없는데 예. 당연히 불구속이다. 더군다나 지금 검찰 측하고 다투고 있다. 예. 그런 상황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이건 불구속이다. 예. 그런데 뭐가 두려워서 체포동의안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했는데 예. 그걸 부결시켜달라고 하면 국민들이 얘기하겠나. 예.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첫째는. 예. 그리고 내용으로 봐도 구속 못 시킨다. 예. 그러니까 당당하게 오히려 가결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의총에서 내 주장을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가결을 시켜달라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셨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서영교 대표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설 선배 말씀이 맞는데 예. 지금 분위기가 부결로 가고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거 아니지 않느냐. 예. 전략적으로 하더라도 가결시켜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부결이 됐잖아요. 예. 가결이 됐잖아요. 예. 가결이 되고 나는데 의총을 다시 또 했습니다. 예. 의총을 한데 제가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가결에서 찬성 투표했다. 가결에 투표하셨다고요? 예. 그랬더니 막 예. 비난이 날라오면서 말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예. 제가 의총에서 나가서 발언을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예. 그때 내가 느낀 게 이 당이 좀 큰일 났구나. 네. 이리 가서는 안 된다. 의원총회에서 의원이 말을 못하게 하는 사례는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 이후로 이 결정이 이렇게 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일입니다. 의원님께 제가 그 친명계 분들한테 설명을 들은 입장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정치 예. 공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했던 행위 자체가 예. 그럼 완전 불법 없는 투명한 상태냐? 예. 그건 자신 있게 얘기 못하죠. 거기에 대해서 그 친명계 분들하고 약간 견해가 갈리는 것 수밖에 같습니다. 없죠. 왜냐하면 지금 주변 사람들이 많이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예. 그 친명계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 하면 이재명 대표였던 혐의는 지금 2년여 동안 정말 샅샅이 털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는 것은 그 수사 자체가 정치 공작일 수밖에 없으면 이미 드러나지 않았느냐. 근데 거기에 가결표 던진 분은 민주당에 대한 당론과 민주당의 철학과 같이 갈 수 없는 분 아니겠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 부분이 예. 윤석열 정부의 고도의 이 전략일 수 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같은 상황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당권을 쥐고 민주당을 휘두르고 있으면은 결국은 이런 파열음이 나타난다. 예. 선거 때까지 가자. 예. 이게 기본 복순으로 깔려 있다 생각합니다. 나라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깔려 있는 상태에서 구속이 적절하게 제어됐다고 생각합니다. 죄가 있는데 구속이 제어됐다 이렇게 보인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는 적과의 동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기본 입장. 이재명 대표가 당을 이끌어라. 민주당을 이끌어라. 예. 그 조건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구속 안 되고 있으면 좋죠. 예. 이게 같이 맞물려 가지고 같이 온 겁니다. 예. 그런데 상황이 지금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본질을 드러낼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서 의원님께서는 수사를 직접 하신 입장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당에서 다수파 친 이재명계가 어떤 정치 수사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지금 수사 결과가 아무것도 안 나오는 데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비판을 하는데 서른 의원님께서 이재명 대표의 죄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확신하는 어떤 그 근거는 뭔가요? 제가 처음에 경선할 때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할 때 그런 얘기를 쭉쭉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런데 문제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예. 그거는 분명히 구속될 수 있는 사유가 있고 그래서 구속됐던 겁니다. 예. 본인만 구속 안 되고 있어요. 예. 물론 이유가 있겠죠. 증거가 분명히 안 나오니까. 예. 그런데 유동규라는 이런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제가 없다고 보는 사람과 예. 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 팽팽히 맞서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재판을 해야 돼요. 예. 사법부가 판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과정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나중에 결과가 얘기하겠죠. 예. 이재명 대표 그 친명계 사람들 설명은 그 부분도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뭐냐면 검찰의 정치 수사라면 공작 수사라면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검찰이 어떤 죄가 없는 사람을 털어내기 시작하면 야당의 대표고 야당의 어떤 누구고 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허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사태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검찰의 공작 수사에 저항해야 된다. 이게 그 사람들 논리 같습니다. 근데 그건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여야가 타협하면서 서로 정국을 이끌어가는 조건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너는 너 나는 나 일체 타협이 없는 조건입니다. 그런 조건에서는 얼마든지 여당 입장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마음대로 하는 구조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공화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검찰 독재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갖고 있는 행위 자체가 검찰 독재를 하고 있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처해 있는 조건이 무죄냐? 그건 아니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어떤 믿음이신가요? 그 믿음이 아니 근거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부분이 가장 제가 저는요. 검찰도 그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썼을 뿐이에요. 그 부분이 어떤 서른 의원님과 어떤 지금 친명 쪽과의 건널 수 없는 괴리라고 보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친명 쪽에서는 죄가 없는 사람을 공작 수사로 털고 있으니까 그걸 막아야 되고 그거를 나서서 검찰 측 입장에 동조하는 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 해당 행위다. 이런 논리적 기결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위 10%를 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논리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으려면요.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구속되거나 이런 사태는 피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구속돼 있는 상태인데 왜 제 하는 얘기는 틀렸고 저쪽의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하는 얘기는 맞다고 얘기합니까? 객관적 조건으로 보면은 아니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 김용현이나 정진상은 측근이다. 그 정도 돼야 뭐가 되지 않는데 둘 다 구속됐습니다. 그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볼 때도 분명히 이거는 구속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유동규가 과거에 체포당하기 직전에 그 전화기 집에 던져라. 그러면 쓰레기를 주묻고 입원해라. 이런 주문을 누가 했습니까? 그런 등등이 아니 범죄한 행위가 없으면 왜 그런 억지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런 등등으로 볼 때 이재명 대표가 아무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이건 조건이 너무 나쁘다. 그게 합리적인 처방 설명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설명을 하나만 덧붙이고 다른 질문을 좀. 그러십시오. 그리고 유동규란 자를 믿을 수도 없다. 이게 뭐 그들 설명이고요. 저도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유동규가 과연 진실을 얘기하느냐. 그러나 유동규가 한 이야기에 100% 다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 다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 진실을 가지고 있다. 과장됐거나 부풀려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일정 정도 틀림없이 진실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까지 이제 들으시면 정치자들은 설 의원님과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견해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답은 이제 사법부가 결정할 수밖에 없죠. 기다려 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건널 수 없는 견해 차이가 분명한데요. 제가 들어봐도. 그럼 탈당이 불가피한 상황인가요? 건널 수 없는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대화와 그리고 타협을 모르는 분입니다. 왜 그런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이번에 정치를 안 해봤습니다. 시장과 도지사만 했습니다. 그건 행정적으로 명령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정치는 타협하고 내견하고 다르면은 양보를 하고 같이 가야 합니다. 내하고 다른 견해를 갖고 있더라도 존중해 주면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정치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타협이 안 된다는 건 이번에 공천에서 컷오프를 시킨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알죠. 전부 다 잘라냈습니다. 비명은 다 잘라냈습니다. 정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견해 따라서 넌 안 돼, 넌 죽어 이렇게 나온다면 정치가 아니죠.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나 설명은 1년 전에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지금 관여할 부분이 없다. 이건 1년 전에는 당대표 아니었습니까? 1년 전에도 당대표였어요. 당대표로서 했던 일인데 뭘 그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를 받을 걸 알면서도 그 이후에 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하는 얘기예요. 그 결과를 놓고 보면은 일테면은 박용진이나 김영주나
그런 분들이 제대로 못했습니까? 나는 분명히 의정활동 확실히 했다 생각합니다. 그럼 그 원칙대로 따라가서 해야죠. 그걸 자기하고 싫다고 해서 다 잘라내고 이런 게 무슨 정당한 공천이고. 그쪽 사람들 주장은 1년 전에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시스템의 룰이나 기준은 다 알고 있을 텐데 의원님들이. 그 시스템이라는 게요. 사실은 이해찬 대표 당시에 참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공천 시스템을. 왜 그랬느냐. 이해찬 대표가 과거에 김종인 위원장으로부터 공천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세종시에서 당선돼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당대표가 됐습니다.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한 절대로 이런 부당한 공천을 안 하도록 한다. 그래서 시스템 공천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정성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손댈 필요가 없는 제도였습니다.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들어서 야금야금 바꿨습니다. 자기 계산하에. 일테면은 하이 10%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하이 10%를 만들고 30% 감산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 처음부터 잘라내기로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반대되는 이런 사람들은 다 잘라내기 위해서 그 장치를 넣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탈당을 하고 난 뒤에는 감산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거 다 없앴어요. 자기 수하들이 그 탈당한 세력들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10몇 명 중에서 몇 사람이나 자기 식구들이 있었어요. 그런 장치를 하고서 이 상황을 들어간 겁니다. 이게 시스템 공천이라고 한다면요. 웃기는 얘기예요. 시스템 공천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좋은 식으로 자기 식구들 집어넣고 자기 식구가 아는 사람 잘라내기 위해서 한 이 시스템이에요. 제가 설 의원님 말씀을 이해하면서도 그럼 덧붙여서 여쭤보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기준이 뭔지는 의원들이 다 알고 있었다 서로. 근데 그 기준에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건 지금 컷오프된 분들조차 알고 있었다. 그들의 주장은 그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분명히 알고 거기 벗어나는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책임질었던 의지와 거기에 그 기준에 정량과 정성이 있습니다. 정량은 뭐 있는 재료를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정성은 자기 마음대로 써요. 그래서 정성평가에서 0점이 나왔다고 휘익거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럼 동료평가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당원평가, 동료평가 뭐 이런 부분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당원평가, 동료평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0점을 받을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분들 주장하는 걸 제가 종합해보면 77%의 지지율로 당대표가 된 대표에 대해서 그 대표를 계속 흔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당원들이 좋은 점수를 주겠느냐 이 논리 같습니다. 77% 아니라요. 99%라 하더라도 사람인 이상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 잘못하면 지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적한다고 그래가지고 너는 아니하고 잘라낸다면은 그게 무슨 집단입니까? 우리 당이 민주당입니다. 이 지지자들이 77%를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는데 그 대표를 흔드는 어떤 분들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좋은 평가를 줄 수가 없다는 시스템적 측면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지지자들이라고 할 때 일반 당원을 얘기합니다. 일반 당원들이 정성평가에 안 들어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권리당원 말씀하시는? 아니 그 권리당원이 됐든 간에 정성평가에는 의원이 하는 행동을 잘 보고 당뇨나 국회의원이나 동료거나 이렇게 할 때 정성평가가 되는 거지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구조가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지금 권리당원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권리당원 빠져 있습니다. 권리당원 무슨 재간으로 검사를 하겠습니까? 안 돼. 그건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성평가라는 것도 그건 국회의원들이 주로 하고 동료들이 한단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 상황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냥 77% 받았다고 그래서 비판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논리가 성립이 안 됩니다. 자, 이제 청취자들께서 정말 설 의원님과 어떤 친명 사이의 어떤 그 논리적 괴리 뭐 이런 걸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에는 뭐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탈당을 결심하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저는 말씀이라면. 무조건 출마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처해 있는 이 부당하고 정립 못한 이 결과에 대해서 저는 지역 주민들에게 심판을 받고 싶습니다. 심판을 받고서. 그 무소속 출마라고 선언이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소속 출마가 됐든 어떤 형식이 됐든 다른 당도 있죠. 논의를 다 하겠습니다. 그럼 분명히 이게 부당한 짓이라는 거를 전 확인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 신당도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뭐 이런저런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쪽으로 기우신 건 없고요. 네, 아직은 결정을 안 했습니다. 더 논의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럼 탈당 자체는 기정사실이고 그때 탈당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만든 민주당입니다. 근데 오죽하면은 제가 민주당을 떠날 수밖에 없겠습니까? 탈당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그냥 울고 싶어요. 그렇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상황이 이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표현이 탈당은 너무 싫지만 실질적 탈당은 불가피하다. 예, 그런 상황이시군요. 더 묻지 마십시오. 괴롭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자당 비판을 많이 하셨으니까 지금 여당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당에서 우리 당 공천 내용을 보고 뭐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예. 근데 자기들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참 우스워요. 예. 지금 이 김건희 특검이 무서우니까 공천도 이렇게 살살 피해가고 있는데 모르 조금 있으면 그게 다 터질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감동은 그냥 뭐 저런 공천이 있어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공천하고 있습니다. 더 끝까지 봐야 되겠지만은 여당이 우리 당대로 이러라 저러라 할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잘하면 되죠.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성적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그렇지 나중에 좀 보십시오. 갈등이 생기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가 없죠. 어떤 갈등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짐작을 하십니까 지금? 그쪽도 당이기 때문에요. 지난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이 대표 사이에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사람이 있는 데서는 항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복해 있을 뿐이지 언제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이건 뭐 여쭤볼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가능성은 두 가지시죠. 무소속 출마 또는 이낙연 대표 신당. 그렇게 봐야겠죠. 또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까 혹시? 뭐 없죠. 내가 뭐 국민의당으로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까? 그건 뭐 넌센스고 그건 아니고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은 현 지역구를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물론. 부천입니다. 지역 여론은 어떻습니까? 느끼시기에? 의외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엊그저께 제가 모임에 갔었는데 득담하러 왔지만은 상황이 이래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위를 설명드렸습니다. 한 50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랬더니 뒤에서 뭐 서로 그러면서 힘내라고 그러고 이게 민심인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자로서 이렇게 보면 정치인분들은 가끔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경향이 있어요. 그거로 정치를 해내가는데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도 있죠. 그냥 저게 지 좋을 식으로 판단하는 거냐 아니면 민심의 흐름을 좀 읽고 하는 거냐. 그렇습니다. 그건 있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그 말은 지금 부당한 공천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일반인들이 다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듣기엔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일수록 듣고 싶은 것만 좀 듣는 경향은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기 확신하에 정치를 하죠. 그런데 그때 이제 냉정하게 이게 어떤 현상이냐 그걸 또 판단합니다. 서 의원님은 그 이수진 의원이나 탈당을 하고 나서 당에 대해서 굉장히 험한 비판을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를테면 우리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같은 이 의원들이었는데 당을 달리했다고 해서 막말하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나라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화가 나고 분노를 풀 길이 없으니까 그런 말씀도 하는 것 같은데 이 기회에 이수진 의원도 좀 쿨다운 하셔가지고 냉정하게 사퇴를 보시길 부탁합니다. 그런데 서 의원님께서도 이 대표에 대한 어떤 이 대표는 다릅니다. 당의 상징이고 당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대표는 아주 회초리를 맞아야 돼요. 근데 이수진 의원도 주로 그 비난의 화살의 그 초점이 이재명 대표한테 가 있는 이재명 대표 하는 거는 난 틀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하는 거는 상관하는 게 좋죠. 입장은 비슷해요. 뭐 김병기 의원 의혹 제기하고 뭐 이런 거 누구든지 간에 그건 저 비슷한데 일테면 사무총장이라든지 다선 의원이 친명에 있는 다선 의원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는 뭐 인정하죠. 그러나 이 다른 평의원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권 지지자들은 말입니다. 그 공천 과정이 어떻게 됐건 지금 정권 심판론을 탈당을 하셔가지고 야권에 가시는 바람에 표의 분열로서 이 정권 심판론의 색채가 약해지는 거에 대한 굉장히 큰 비판을 할 텐데요.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그 누가 그런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입니다. 화살이 이재명 대표한테 가야지 이재명 대표로 또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화살을 돌린다는 거는 이게 엉터리죠. 그런데 야권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요. 피해를 누가 줬고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하는데 이 분열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분열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나무라야지 분열의 피해자를 나무란다면 그 얘기가 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죠. 그 댓글 비판하는 분들 중에는요. 야권 지지자들이겠죠 분명히. 내부 비판할 수 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는 것보다 어떻게 내부 비판이 더 강렬하냐 이런 비판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내부 비판할 수밖에 없죠. 당장 당하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다 두말할 나이가 없죠. 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멀리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서른 의원 지금까지 모셨습니다.